하천의 두 번째, 하천 지형의 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지형을 나누어 볼게요. 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계와 가까운, 우리 동쪽 편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중상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황해, 우리 대부분의 큰 하천들이 주로 이제 황해로 유입하거나 남해로 유입하죠. 그래서 평야가 넓고 이제 하상의 경사가 완만한 이쪽 이제 바다와 가까운 쪽을 우리가 중하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요, 하천 중에서 중상류 일대에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동고서저의 지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검룡소라든가 황지, 이 모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태백산맥 일대에 있죠. 바로 동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융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유공유하던 하천이 융기하고 그 융기한 하천이 아랫방향으로 침식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바로 감익공유하천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감익공유하천이 발달하는 과정과 함께 이 강 옆에, 이 감익공유하천 옆에 계단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안당구입니다. 이 두 지형은 세트처럼 함께 발달하는 지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함께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퇴적지형 중에서는 하천 상류 지역에서는 이제 선상지라고 하는 부채꼴 모양의 이제 지형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상류 지역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하천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분지, 바로 침식 분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지형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감익공유 하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는 하천의 모습이 바로 감익공유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을 뜻한다고 하면 됩니다. 과거 감옥, 이제 그 감옥 할 때 감자거든요. 감옥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속에 드립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공유하는 하천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산 속을 흐르고 있는 공유 하천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성 원인입니다. 형성 원인은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융기를 하게 되고, 이 융기함에 의해서 하천은 위치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아랫방향으로 침식하는 하방 침식으로 이와 같은 감익공유 하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천은요, 지금 이 높이가 아니라 더 위를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천이 바로 하방 침식을 하면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죠. 당연히 이 옆에 있는 이 땅들도 함께 융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천이 바로 감익공유 하천이 되겠고요. 이 산지를 흐르다 보니까 하폭은 그렇게 넓지 않죠. 그리고 이 경사, 하상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속이 어때요? 유속이 빠릅니다. 이런 어떤 지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수상 레포츠, 특히 이제 뭐 래프팅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요. 이런 좋은 경치들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안당구라는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천 옆에 발달하는 이 넓은 지형, 바로 여기가 바로 하안당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가게 되면요, 감익공유 하천에 관련된 형성 원인이 보여지는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감익공유 하천의 형성을 또 한 번 더 다시 살펴볼게요. 이제 중생대까지는요, 이렇게 낮은 평야 위를 흐르던 자유공유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를 하게 되죠. 융기하게 되면서 이 하천은 어디로 깎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깎는 하방 침식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더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모습이 현재는 우리 눈에 감익공유 하천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나와 있는 지형도를 볼게요. 우리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말은 경사가 급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300m, 400m 정도 되는 해발 고도가 좀 있는 상류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천이 이제 흐르는데요. 이 돌아가는 쪽은 더 많이 침식을 하면서 경사가 급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쪽은 경사가 매우 급한 공격사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쪽 경사가 어때요? 급하죠? 자, 여기도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쪽이 바로 경사가 급한 공격사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대쪽은 보세요. 이렇게 넓은, 등모성격이 넓은,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등모성 간격이 넓은 이런 땅들이 나타나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고선 간격이 넓은 땅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역이 하안 단구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B라든가 C 그리고 E, 바로 이 부분들이 하안 단구가 되겠고요. A 하천이 바로 가믹공유 하천, D 하천이 바로 가믹공유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공격사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경사가 급한 절벽 같은 곳이 되겠고요. 이쪽은 지금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천이 더 아래쪽으로 침식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이 아니라 하천은 여기 정도로 이제 물러나게 되겠고요. 여기는 또 땅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들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하안 단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원리상으로는요. 이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하천이 하방 침식을 하게 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이 줄어들죠. 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되죠. 여기를 우리가 평평한 땅을 단구면이라고 하고요. 여기 경사가 급한 부분을 단구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단구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하천의 바닥이었어요. 또는 범람원, 하천이 넘치거나 흘렀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게 융기하게 되고 아랫방향으로 깎으면서 그 부분이 남겨지게 되죠. 자, 이 단구면은요, 이 단구면이 되겠죠. 이 부분은 주변 하천보다는 고도가 높아서 침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피해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구면은 과거 하천이 흘렀던 흔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둥근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그 땅을 파보면 있게 되겠고요. 이런 단구면들은 농경지나 취락, 교통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하죠. 자유공유하던 하천이 하방 융기와 함께 하방 침식이 많아지게 되면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하천은 가믹 공유하천이 되고 그 옆에 남겨지는 이런 땅들이 바로 하안 단구가 되는 겁니다. 자, 가믹 공유하천과 하안 단구, 여러분들 여기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경사가 급한 공격사면이라 그랬죠. 이 공격사면 맞은편에 같이 발달하는 이 지형이 바로 하안 단구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형도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토지 이용이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다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되는 건 뭡니까? 논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새까만 네모로 되어 있는 요거는 가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구면은 밭농사라든가 이렇게 가옥들, 취락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상류 지역에 주로 발달합니다. 산지 사이를 굽을 흐르는 하천, 가믹공유 하천이죠. 자, 이 가믹공유 하천은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침식이 우세하죠? 하방 침식이 우세하죠. 그 과정에서 강바닥이나 범람원이 융기하여 형성된 뭐가 있나요? 하안 단구죠. 그러니까 과거 하천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발견이 되고요. 침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홍수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구화도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조금 굵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색깔도 좀 바꾸고요. 이렇게 바꿔서 바로 요 부분이 과거 하천이 이쪽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요렇게 지금 끊어 먹으면서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흔적만 남게 되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구하도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쪽 경사가 급한 부분은 공격사면이고 이 반대편은 하안단구인데 교통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밭농사나 취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격사면 건너편에 바로 이 앞섬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취락들이 모여 있고요. 교통로도 있고요. 여기는 심지어 뭐 논농사까지 짓고 있네요. 자, 이쪽도 바로 경사가 급한 이 부분이 공격사면이고요. 이 뒷섬, 아랫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안단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락과 이렇게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지형도에서 공격사면이 어디다, 그리고 하안단구가 어딘지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안단구는 지금 뭘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로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로 이용되는데 이 농경지는 주로 논보다는 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상류지역이고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있기 때문에요. 둥근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커서 배수가 아주 잘 되거든요. 이런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밭농사가 더 유리하죠. 자, 그리고요, 취락, 그러니까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 중상류 지역, 특히 이런 산지,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하천이 내려와요. 근데 이 하천에는 뭐가 또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경사가 급한 곳을 내려오다 보니까 퇴적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퇴적물들이 갑자기 완만한 땅을 만나게 되면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속이 감소한다는 말은 운반할 수 있는 힘도 감소하게 되면서 많은 퇴적물들을 이 앞쪽에 내려놓으면서 퇴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퇴적이 이루어지는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채 선자를 써서 선상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밑에 부분도 볼게요. 경사가 급한 산지가 있죠. 이 산지에서 갑자기 완만한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을 만나면 퇴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퇴적된 지형이 바로 선상지인데 선상지의 가장 윗부분이 바로 선정, 정상 부분, 가운데 부분이 선앙, 끝부분이 선단인데요. 여기가 중상류다 보니까 이 퇴적된 입자가 아주 큽니다. 퇴적된 입자가 크다 보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배수가 너무 잘 돼요. 자, 그래서 물들이 이 지표 위를 흐르기도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주로 땅 속으로 내려가서 흐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복류하다 보니까 이 선앙 자리에는 이렇게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샘을 파지 않으면 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앙에서는 취락이, 우리가 마을이 생기려면 꼭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취락이 잘 발달하지 않고요. 주로 밭농사 또는 과수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선정 지역은 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취락이 들어설 수 있고요. 선단 부분에는 이렇게 복류하던 하천이 다시 올라오죠. 이런 걸 우리가 용천이라고 하고요. 올라오는 샘 때문에 물이 있어서 취락, 여기도 지금 집 같은 것도 지어놨죠. 취락과 함께 논농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에서 선단으로 올수록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은 배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가 가능해진다. 지형도를 볼게요. 자, 이 지형도에서 여기가 바로 경사가 급한 산지가 여기 있게 됩니다.
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경사가 완만한 곳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부채꼴 모양과 비슷하게 퇴적을 이루어냈죠. 바로 선상지입니다. 자, 선상지에서 바로 이 부분 선정이 되겠죠. 하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취락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주로 밭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선앙 부분이 되겠고요. 동하리, 동상리, 현대리, 용지원리 같이 이 취락이 발달한 끝부분이, 그리고 논농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선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상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하천 유속이 감소하면서 토사를 퇴적시키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왕경사 산지가 많아서,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적어서요, 발달이 어떻습니까? 미약합니다. 자, 상류 지역에 주로 발달하면서요, 모래자갈 같은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하천이 지하로 스며드는 복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선정, 선앙, 선단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선정은 계곡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자, 물은 뭘로 이어집니까? 취락의 입지로 이어집니다. 중앙부, 물이 부족하죠. 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밭농사, 과수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샘을 파서 이런 농사를 또 할 때 씁니다. 말단부, 끝부분인데요. 여기는 용천, 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샘이 발달하여서 논농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취락이 발달할 수도 있죠. 결국엔 취락 입지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토지의 이용은 퇴적물의 입자가 작으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논농사가 가능해지고, 입자가 크면 배수가 너무 잘 돼서 밭농사나 과수원 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상류 지역의 마지막 지형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분지 중에서도 하천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침식분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 침식분지는 암석의 차별적 풍화와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아주 큰 도시인데요.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하천이 발달하고요. 이렇게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지형도를 그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산지가 있고요. 가운데에 평지가 있는 이런 지형이 분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하천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하천이 합류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이런 둥근 분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암석의 차별 침식이라 그랬죠. 자, 이 지역은 원래 시원생 때부터 있었던 변성암, 자, 퇴적암 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변성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성암 지역에 중생대에 들어와서 우리 대보조산운동이나 불국사변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윗부분이 또 이렇게 깨어져 나가는 전리가 발달하게 되겠고요. 이 전리 부분이 또 풍화나 침식에 약해서 이 전리 부분은 많이 깎여 나가고요. 특히 이 안에 있는 화강암은 특히 더 이 풍화에 약해서 많은 화강암들이 깎여 나가고 주변의 변성암은 산지로 남는 거죠. 그래서 변성암 지역은 산지, 화강암 지역은 내부 평야 지역이 되는 분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변성암류는 침식에 강해서 살아남아서 산지, 화강암류는 침식에 약해서 평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분지는요, 내륙지방에 주거나 농경의 중심이 되고요. 춘천이나 강원도의 양구, 그 다음에 경상도, 경남 거창, 경북 안동, 그 다음에 전북 남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분지가 되죠. 자, 이런 분지들은 기후현상으로서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고요. 그와 함께 안개도 자주 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뒤 기후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천 중상류 지형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하류 지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